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스케줄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스케줄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짝 미리 보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꽉꽉 채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2021년 목표를 붙여놨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상기시키려고 심어둔 나름의 장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붙여놓은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 주 목표를 세울 때 계속 보려고 붙여놨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6월 모닝 리추얼 목표를 적어놨는데요. 매일매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슬리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먼슬리를 열심히 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스케줄만 적어 놓고요. 이번 달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한쪽 귀퉁이에 메모지로 적어 놨습니다. 저는 사실 먼슬리보다는 위클리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메모지를 이용해서 칸에 구애받지 않고 쓰고 싶은 내용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스케줄러에는 매일매일 투두리스트를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기보다는 제가 지키고 싶은 습관이나 목표를 적고 트래킹하는 용도, 그리고 회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는 스티커를 보관해 놓고 있는데요. 클립으로 고정시킨 스티커도 있고요. 이건 바로바로 떼어내서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고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닐을 붙여서 큰 스티커, 그리고 아이디어를 막 적어놓은 메모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씩 꺼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적힌 메모지라서요.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량씩 보관할 수 있게 굴러다니는 남는 비닐을 붙여놨답니다. 이 다이어리 이름은 PPF, Past, Present, Future인데요. 이 옆에 이름을 보면 and you라는 단어가 문장 끝에 붙어 있어요. 이 다이어리의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맨 앞장을 넘기면 이렇게 바로 and you가 나와요. 제가 이 목표 메모지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스케줄러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덱스 스티커를 따로 이용하진 않고 있고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대충 찢어서 붙여놓고 있어요. 잘 떼어지고 잘 붙어서 아주 편하게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는 스케줄러와 함께 보관하는 스티커와 메모지 봉투예요. 아날로그 키퍼 스티커를 샀는데 이 봉투에 넣어주셨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고 사이즈도 딱 좋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것저것 많은 게 들어있는데요. 먼저 메모지들이 있고요. 도형 스티커들, 인덱스 메모지 스티커, 헤비 트래커 메모지, 이런저런 또 스티커, 얇은 마스킹 테이프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헤비 트래커 메모지가 많습니다. 투두리스트 메모지도 있고요. 거의 모든 브랜드는 아날로그 키퍼입니다. 이 사이즈가 제 스케줄러 사이즈랑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맨 뒷장 이렇게 간단하게 껴서 같이 세트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제가 스케줄러 쓰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일요일 저녁에 스케줄러를 보면서 일주일을 회고하고 그 다음 주 일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볼게요. 빈 공간에 날짜를 쭉 씁니다. 다음 주에 큼직하게 있을 이벤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키고 싶은 습관을 헤빗 트래커 메모지에 적어요. 저는 요즘 매일 지키려고 하는 미라클 모닝 습관과 매일 샐러드 먹기를 적었습니다. 빈 공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둡니다. 제가 테이프를 너무 길게 찢었어요. 조금 잘라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키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아침마다 하는 모닝 리추얼, 미라클 모닝을 위해서 세부적인 목표들을 앞서 정해놨었죠. 그리고 주요노트에 이 습관을 트래킹할 스티커를 붙여요. 이 스티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목도 써놓고 내가 목표로 잡아놨던 번호만 적어놓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을 보면 되니까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 스티커의 트래킹을 하는지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다음 주 투두리스트를 적어요. 이번엔 투두리스트 메모지를 활용합니다. 날짜를 적는 곳에는 6월 3주차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 놓고요. 해야 할 일을 쭉쭉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계획은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용하다가 가끔 아이디어나 메모가 필요할 땐 줄노트에 빈 공간에 적기도 해요. 습관 체크할 땐 맨 뒤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요. 작은 동그라미 스티커를 떼어내서 붙여줍니다. 미라클 모닝 습관 스티커는 이렇게 빗금을 쳐주고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큼 크게 기분이 좋거나 하진 않는데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오늘 다녀온 카페처럼 기억하고 싶은 장소를 적고요. 책이나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쭉 월화수목금토일 다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일요일을 회고해 볼게요. 먼저 일주일간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항목들을 적습니다. 개인적이든 업무적으로든 구분하지 않고 쭉쭉 적어둡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적는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해도 기억하고 싶은 것들도 저는 적어두기도 합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어디인가에 제출할 거 아니니까요. 이제 이 굿 부분을 적었으면 다음 주에 더 보완하고 싶은 better 부분을 적어볼 차례예요. 못했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 bad 대신에 bette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해결 방식까지 그 자리에서 생각하기 어려울 때도 많은데요. 일단 적어놓고 차차 생각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이제 일주일간 좋았던 것들을 쭉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기저기 카페를 자주 가는 편이라서 어떤 카페를 갔었는지 적어놓습니다. 만난 사람들도 적어보고요. 이렇게 모아보면 일주일 너무 알차게 잘 살았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좋았던 노래를 적어요. 늘 3개 정도만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주에 제일 자주 들었던, 꽂혔던 노래를 적어놓고요. 이번 주 봤던 영화, 드라마도 적어놓습니다. 드라마는 한 번에 정주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까지 봤는지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책도 적어놓고요. 얼마나 읽었는지 간략하게 적습니다. 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일요일 저녁에 회고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주를 계획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 다가올 월요일이 좀 덜 부담스럽고 기분 좋은 일요일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고요.